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과 기본의 힘.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유럽 축구의 정점, 유로파리그 결승전. 수백만 명의 시선이 경기장에 쏠려 있습니다. 경기 후반, 긴장감이 팽팽한 순간, 한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고 경기장은 그의 이름으로 들썩입니다. 그는 주장 완장을 차고 침착하게 팀을 이끌며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점수를 넘어 팀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 이름 바로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땀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재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한 아이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르기까지 기본을 다져온 긴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람의 서재에서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철학으로 한 아이를 세계 최고의 리더로 만든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은 단지 경기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건 한 인간의 기본을 단단히 다진 시간과 책임감의 결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손흥정 감독의 철학 기본이 전부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 그는 축구선수로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지역 리그에서 뛰며 생계를 위해 공장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단 하나의 가르침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술은 기본에서 나온다.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손흥정 감독은 아들에게 화려한 기술 훈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손흥민은 친구들이 드리블이나 슈팅 연습을 할 때 오직 기본기만 훈련했습니다. 볼을 차는 자세, 공을 받는 순간의 발 위치, 심지어 뛰는 자세와 서는 자세까지 하루에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요?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훈련은 너무 지루했어요. 친구들은 멋진 기술을 연습하는데 저는 계속 같은 동작만 반복했죠. 솔직히 싫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전부였어요. 왜 기본에 집착했을까? 손흥정 감독은 왜 이렇게까지 기본에 집착했을까요? 그는 축구뿐 아니라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하듯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기술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은 공을 차는 연습을 할 때 단순히 세게 차는 법이 아니라 공이 발에 닿는 순간의 각도와 힘의 분배를 철저히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플레이는 정확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상대가 대응하기 어려운 흐름을 만듭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의 플레이는 화려한 드리블이나 현란한 기술보다 단단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패스 하나, 슛 하나, 움직임 하나에도 흔들림 없는 중심과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건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의 힘입니다. 손흥민은 빠르지 않아도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강하지 않아도 균형 있게 공을 컨트롤합니다. 그의 플레이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만 그 뒤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기본기가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 리더십의 빛. 2025년 유로파리그 결승전. 손흥민은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골도 어시스트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경기장을 압도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그는 팀이 흔들리는 순간 침착하게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수비수들에게는 정확한 위치를 지시하고 공격수들에게는 기회를 만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리더십은 팀을 하나로 묶었고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팀의 중심, 팀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골을 넣지 않았지만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민이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가 우리에게 우린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정말 믿음이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 위에 쌓아 올린 리더십의 결과였습니다. 기본기에서 나온 리더십? 손흥민의 리더십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 역시 손흥정 감독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손 감독은 손흥민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팀을 위해 움직이고 동료를 믿어야 한다. 손흥민은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동료를 위해 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2019년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그의 리더십은 빛났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골을 넣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팀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동료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승리는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런 태도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체로 들어와 골을 넣지 않았지만 팀을 하나로 묶으며 승리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의도적인 반복의 힘. 손흥정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반복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반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단순히 공을 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동작을 반복하는가? 이게 경기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매 순간 의도를 담은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은 볼 터치를 연습할 때 단순히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수의 위치와 자신의 몸 방향을 고려하며 연습했습니다. 그는 공을 받는 순간 이미 다음 플레이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반복은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의도적인 반복은 리더십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부터 팀원들과 소통하는 법, 동료를 격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훈련 중에도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나누고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그는 경기장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하는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반복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훨씬 더 큰 결실을 맺을 겁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들과의 소통, 작은 격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반복한다면 우리도 손흥민처럼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성과를 거부한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교육 철학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어린 손흥민을 유소년 대회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린 선수들은 대회에서 골을 넣고 일찍이 스타로 주목받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력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가 되면 오히려 망가진다. 그는 단기적인 성과나 칭찬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린 손흥민은 친구들이 대회에서 상을 받고 관중의 환호를 받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왜 저는 대회에 나가지 못하나요? 라고 묻기도 했죠. 하지만 손흥정 감독은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철저하게, 인내는 절대적으로. 그는 아이가 흔들릴 수 있어도 기본은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철학은 손흥민이 프로 선수가 된 후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힘들 때도,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부상에서 복귀한 후 그는 훈련장에서 다시 기본기 연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기본기와 리더십의 연결. 손흥민의 리더십은 기본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위해 책임지는 리더였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그는 후반전에 들어와 팀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침착함을 주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어린 시절부터 다져온 기본기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은 훈련 중에도 항상 팀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 때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팀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축구선수 손흥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금 우리 인생의 자세와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안 될 때 자신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기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세, 마음가짐, 태도, 습관. 이것들이 단단하지 않다면 화려한 기술이나 큰 성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릴 때 혹은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새로운 기술이나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 기본은 단단한가? 내가 반복하는 일에 의도가 담겨 있는가? 예를 들어 회의에서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배우기 전에 명확한 말투, 논리적인 사고, 청중에 대한 배려 같은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을 이끌고 싶다면 먼저 동료들과의 신뢰를 쌓는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작은 격려, 책임감 있는 행동, 팀을 위한 헌신.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쌓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다지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본과 리더십을 다질 수 있을까요? 손흥민의 사례에서 몇 가지 실천 가능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도적인 반복.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하며 훈련하세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한다면 단어를 외우는데 그치지 말고 그 단어를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하며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 손흥민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동작부터 다졌습니다. 여러분도 큰 목표를 세우기 전에 작은 습관을 꾸준히 쌓아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 독서, 5분 동료와의 대화 같은 작은 루틴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인내와 원칙. 손흥정 감독처럼 단기적인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세요. 성공은 빠르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을 다지며 꾸준히 나아가면 언젠가 결실을 맺습니다. 팀을 위한 리더십. 나만의 성공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방법을 고민하세요. 손흥민처럼 내가 가진 기본기를 팀의 목표를 위해 사용한다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작은 행동이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의 기본과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 순간은 선제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에 충실했던 집념과 책임감의 결실입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 기본을 다지며 세계 최고의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 다져온 기본기와 팀을 위한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인가요? 그 기본을 다지기 위해 오늘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딜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루 우리도 손흥민처럼 기본을 되새기고 팀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건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움직이는 건 그런 단단한 기반입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기적은 사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본과 리더십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기본 위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바람의 서재와 함께 매일 고요한 지혜 한 줄, 당신의 하루에 바람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